그 정치평론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류가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탄핵재판의 책임을 지고 있는 헌재소장 직무대행 문형배의 딜레마 나 어떻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도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3월 13일 오전 헌법재판소는 더불어민주당의 막가파식 탄핵 98일 만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외 검사 2인에 대한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좌파 진영 논리에 따른 소수 의견은 있었지만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불법 구금에서 석방된 후 헌재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판결을 앞둔 시점에 탄핵 인용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헌재 심판에 일종의 끼어팔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시간 벌기로 내놓은 카드이지만 그 배경과 향후 헌재의 심리 진행 방향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일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기각 판결이 174일 만에 4대4로 나왔을 때 많은 국민들이 헌재 재판관들이 양식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대통령 탄핵 관련 일방적 심리 진행과 조기 종결 시도 또한 국민들의 의혹을 부추기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가히 헌재의 망나니 칼춤이라 부를 만했습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 판결일인 3월 26일 이전에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판결을 끝내도록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재명의 조기 대선 일정에 맞추려는 것임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법 지규현 판사의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은 정해진 스케줄대로 밀어붙이며 대선 행보를 진행하던 이재명 일당들에게 예기치 않은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집 판사는 호남이 고향이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는 삼성 이재용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1심 재판에서 비록 주심 재판관은 아니었지만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일원이었습니다. 성향만을 보면 진영에만 매몰된 판사는 아닌 것입니다. 대통령 구속 취소에 한 달이나 걸린 깊은 고민의 흔적을 보더라도 무성의한 15자로 대통령 구속을 결정한 서부지법의 차은경과는 비교가 안 되는 판사인 것입니다. 그는 좌파들의 믿는 도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친 이재명 세력인 박세현 수사팀이 즉시 항고권을 발동해서 최대 일주일간만이라도 대통령을 더 구치소에 억류시키도록 발악을 했지만 위헌 논리에 밀린 검찰의 항고 포기로 대통령은 이길 저녁 풀려났습니다. 법원 행정처장 천대엽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국회에서 검찰이 즉시 항고권을 발동 상급 법원이 판단을 물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2심 판결이 임박한 이재명으로서 직접 판결을 내린 판사를 비난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같은 편 천대엽을 동원해 검찰에 압력을 가했지만 결국 무의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창피를 모르는 족속들입니다.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원 행정처장이 일선 재판부의 판결에 관여하고 검찰에 압력을 가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좌파들의 일상이라 대법관이라는 자마저 감각이 무뎌진 것일까요? 대법원장의 시적절한 의법 조치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대엽은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나 자질 다 모자라는 자입니다. 21대 총선 부정선거 재판에서 고소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척하면서 그런 것이 받아들여지겠나? 라고 찬물을 끼얹은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선거 불복 소송에서 무성의하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 같은 재판 현장에 있었던 지규현 판사는 비록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는 않았지만 부정선거에 진지한 관심을 보여 고소인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권순일부터 시작해 아직도 천대협, 노정희, 노태학 등 김명수의 잔당들이 대법원에 잔류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대통령이 다 된 듯 기업인들을 만나며 대통령 놀이에 흠뻑 빠졌던 이재명은 혼비백산했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원래 중도 보수정당이라고 국민을 향해 사기치던 것도 바로 잊어버린 듯 직업이 시위꾼들인 극좌 세력들에게 SOS를 청했습니다. 3.1절 집회 이후 기세가 오른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석방은 더욱 기세를 올릴 계기가 되었지만 그동안 동력이 떨어져 가던 좌파 시위는 이재명의 동료에도 좀처럼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어 자기 진영 나름의 긴급 처방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재명이 직접 나서 한미 FTA 반대, 광우병, 세월호, 후쿠시마, 방뉴스 등 좌파의 가짜뉴스란 가짜뉴스에는 모조리 앞장섰던 반국가 세력 극좌파들에게 손을 벌렸다는 것은 그의 다급함이 어떤 지경인지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 와중에 갑자기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8인 전원일치 탄핵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정해진 답정너라고 해야 되나요? 무리한 탄핵이었으면 다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하필 이 시점에 그 판결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지령을 받는 듯한 문형배 소장 직무대행 주도로 운영되던 헌재의 심리 진행에 적신호가 켜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만 보고 폭주기관차처럼 내달리던 헌재의 기류에 변화가 감지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번진 국민들의 탄핵 반대 시위와 2월 말부터 시작된 대학가의 탄핵 반대 선언, 매일 벌어지는 헌재 앞의 집회는 재판관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그와 내통하고 있는 헌재 재판관들이 상존하는 한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 탄핵 판결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판결을 앞서 진행함으로써 내부 이견을 최대한 감추며 시간을 벌려 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에 5대3이나 4대4 소리 솔솔 흘러나오고 있지만 확실한 자기들 편인 극좌파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추가 영입하기만 하면 해볼 만한 승부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최후의 발악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의 2심 판결 날짜에 맞추어 헌재 판결을 고집할 수만은 없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국회의장 우원식을 비롯 동시다발적으로 최상목 대행에게 마은혁 임명을 강권하고 불응시 탄핵을 또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구속 취소는 법원이 했지만 즉시 항고를 안 한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무리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마은혁 임명이나 추가 탄핵이 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누군가요? 궁지에 몰리면 무슨 일이라도 저지르는 종북 주사파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어쨌든 헌재 소장 직대 문형배의 남은 카드는 이제 몇 가지 없습니다. 아직 심리도 끝내지 못한 이재명을 노려보았다는 제목으로 탄핵당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리가 남아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판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대통령 탄핵 판결을 내리자니 탄핵 인용이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고 한덕수 대행에 대한 판결을 먼저 내리면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됩니다. 즉,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주석에 나와 있는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
아무리 양심 없이 진영 논리에만 몰입하고 있는 좌파 재판관들로서도 쉽사리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법관이 양심이라는 것도 있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되면 자격 없는 자가 임명한 재판관이 되는 조한창 정계선에 대한 정통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그 2명을 제외하면 6명밖에 남지 않아 1명만 반대해도 대통령 탄핵은 기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문영배가 택할 방법은 대통령 탄핵 판결을 먼저 내리고 그 결과에 따라 한대행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짐작컨대 탄핵 인용이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이재명의 2심 선고일 전에 판결을 내릴 것이고, 기각 또는 각하라면 가능한 한 이재명 판결 이후로 판결을 미룰 것입니다. 이 경우 기각보다는 각하에 힘이 실립니다. 다 같이 책임 안 지는 판결이 각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노리고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문형배와 이미선은 자신들에게 쏠리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대통령 탄핵 판결을 미루는 것입니다. 4월 18일까지 시간을 벌다가 결론 없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묻지마 국무위원 탄핵을 계속해서 국무회의 요건을 붕괴시키고 사실상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짓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악법의 공포 권한이 국회의장에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자유대한민국의 붕괴는 정해진 수순일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절대 방심하면 안 될 것입니다. 폴리토코 김승재 주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